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13일 주말 리포트입니다. 자, 오후, 어제 주말, 어제 오후장, 아시아장 마감, 음, 그 방송을 보신 분들은, 예, 아마 뭐 오늘 어제 저녁에 유육장, 런던장 유육장에 시그널이 어느 정도 나갔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자, 골드는 상승하다가 어제 빠졌죠. 예. 빠지고 난 이후에 지금 이제 4,300불대 특거리입니다. 지금 밑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공식적으로는 지금 현재 4,300불대로 국제시장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버는 61불 96센트 약 뭐 62불대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자, 이번 주에 뭐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예. 자, 골드는 1400, 월요일 4172불대에서 이제 출발이 됐죠. 뭐 월요일 종가가 4172불이니까 어제는 뭐 이 주중에 국제 시세는 4350불대를 터치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거래에서는 4355불대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종가가 4300불대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 어제 장중에는 이 4350 거의 4불 5불대까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이제 등락이 굉장히 어제 심했죠. 그러고 나서 빠졌다가 이제 종가가 뭐 이제 아시아 시장이죠. 유족 시장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오는 건 이제 4,300불대로 지금 마감이 됐는데, 어제 제가 저녁 방송을 할 때에 지금 일봉을 봐보면 여기가 정고점 구간이다. 정고점 구간인데 이걸 돌파를 못하면 빠질 수 있다라고 제가 분명히 어제 시그널을 줬죠. 그리고 어제 정고점의 구간에서 저항을 받고 빠졌습니다. 예. 뭐 실버도 지금 현재 마찬가지로 실버도 그런 이제 패턴을, 죄송합니다. 예. 골드가 그런 저항을 받았고 실버도 역시 어제 예, 장중에는 신고점을 돌파를 했어요. 신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점을 돌파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어떤 내용이 나온다 그랬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신고점 돌파하게 되면 수익 실현 물량이 나온다. 예. 어제 수익 실현 물량이 어제 쏟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실버는 역시 상승 흐름을 그대로 타고 있으면서 강한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단기 추세선 봐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뭐 일봉이죠. 상당히 가파른 상승을 하고 있죠. 실버 역시도 월요일 날은 종가가 57불 60센트 였어요. 근데 어제 종가가 62불 61.92불이니까 장중에는 거의 64불 64센트까지 올라갔죠. 그러고 나서 어제 이제 조정을 받았는데 수익 실현 물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주는 금리 인하 발표도 있었고 골드 실버 공이 상승 모드로 이제 핫한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다음 주에는 지금 22 유럽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영국 영단은행의 금리 결정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BOJ 일본 지금 중앙은행의 금리 거기는 인상이죠. 이게 지금 스케줄이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의 금리 인하보다도 지금 미국의 일본의 금리 인상의 부분이
엔캐리 트레이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자산시장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본의 지금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어느 정도 수준, 인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고 지금 뭐 어느 정도 진행할 건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금리 결정하고 난 이후에 이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이 올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매스컴도 이야기하고 있죠. 엔캐리 트레이드를 자꾸 이제 엔캐리만 앞에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좀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정확하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드에서 확대 구간, 그러니까 이제 저금리가 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0.25%, 0.5%, 0.75%를 올리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0.2, 마이너스 제로 금리에서 0.25, 그 다음에 0.5까지 지금 그동안에 엔캐리 트레이드가 계속 확대 국면으로 지금 이제 올라왔죠.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는 간단하게 확대 구간하고 청산 구간으로 봐야 되고 중간에 균열 그 엔캐리의 이제 이 저금리가 균열이 일어나는 그런 이제 구간이 있는데 보통 그냥 확대 구간과 청산 구간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지만 중간에 균열 구간이라는 게 또 시그널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엔캐리 트레이드를 하는 거는 정확하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구간으로 이제 들어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 시그널이 이제 결과적으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일부 그러니까 원화마 이제 원화 아니죠. 그 지금 달러 US 달러하고 엔화하고의 지금 그 비율이죠. 예. 환율이죠. 비율. 이게 지금 155지 않습니까? 자, 150 이게 이제 상승을 하다가 상승이 꺾일 때에 대체적으로 이때가 이제 이 엔캐리 청산이다 이렇게 이제 시그널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150 밑에는 엔캐리 확대 구간이고, 예, 확대 구간이고 그 위로 이제 쭉쭉쭉 올라오면서 지금 엔캐리 이 청산 구간에서 이제 이렇게 특히 상승하다가 꺾이는 이 시점이 이제 엔캐리 청산 구간으로 진입한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계속 오른다 그랬죠.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오르면 이때는 이제 거의 엔캐리 청산 구간에 가까이 이제 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결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뭐 이제 여러 가지 방식은 있는데 금리 인상을 일본의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엔캐리 청산을 이제 돌입을 하게 되면 가장 이제 위험한 부분이 위험 자산. 요즘에 비트코인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 곧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험 자산, 특히 뭐 암호화폐, 코인 시장이나 지금 증시, 선물 이런 지수 그러니까 그 이 지수 펀딩 같은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자금이 빠르게 빠진다. 그 다음에 우리 골드 실버의 안전자산은 어떻게 될까? 이제 물론 아까 몇 가지 이 시그널을 드렸지만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 지금 사실 미국 금융 스트레스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높지 않습니까? 미국의 빅스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높게 올라가는 어떤 이런 형태인데 이 금융 스트레스가 막 상승하고 그게 달하면 지금 딱 미국 시장이 그렇거든요. 그때에 엔캐리 청산이 들어온다는 거죠. 지금 시그널로 보면은 5가지 중에 3개는 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한다고 지금 시그널을 띄웠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보면 금리
일본의 금리 인상하면서 엔캐리가 발생된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중앙은행에서 엔캐리를 뭐 금리만 인상을 해가지고 엔캐리가 오느냐?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왜 그렇지 않느냐? 저금리에서 고금리, 예를 들어서 미국채에 지금 이제 투자를 해놨는데 미국채가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든지 뭐 불안한 그 투자한 그 내용이 불안한 이런 상황이 도달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때에 그때 엔캐리 청산이 한번 있었거든요. 최근 들어서 완전히 뭐 상황 증시도 무너졌고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때 엔캐리가 빠져나가면서 엄청난 엔캐리 청산이 한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이번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서 일본 금리를 높이고 지금 일본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제 엔캐리 청산할 타이밍이 온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런 질문을 최근 들어 저한테 굉장히 많이 해왔고 제가 답변도 드렸고 그런데 이 부분은 제대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오늘 주말 리포트는 엔캐리 청산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첫째 위험 자산에서 이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 다음에 단기 자금에서 단기 지금 제가 그제 제가 어제 저녁이죠. 어제 저녁에 저녁 시황 분석할 때도 지금 12월 12일 날 왜 지금 이 자금을 푸느냐? 엔캐리 청산 때문에 푼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연결고리 약한 쪽에서부터 먼저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면은 미국 연준에서는 벌써 미국의 단기 자금 마켓이 이미 위험 수치라고 왔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바로 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걸 연준에서 이 단기 자금 시장이 불안하니까 엔캐리가 오면 여기부터 자금이 빠지니까 우리가 보강한다 이렇게 표현을 안 하죠. 파월 연준은 의장이 그렇잖아요. 단기 지금 자금 시장은 생태는 건강한데 단기 자금에다가 유동성을 푼다. 그 순 거짓말이에요. 생태가 불안하니까 지금 거기다 자금을 넣는 거예요. 자, 장기 채권의 장기 국채는 생태가 빵빵하니까 그쪽에 자금을 안 푸는 거예요. 왜? 장기 국채에서는 이 엔캐리 이 청산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순차로 따지면 맨 뒤에 있거든요. 가장 먼저 빠져나갈 자금이 지금 단기 채권 시장이죠. 거기서 보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달에 일본에서 일본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를 했다. 그럼 바로 엔캐리 청산이 들어가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스크가 큰 위험 자산부터 빠져나가요. 그럼 골드 실버는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이미 골드 실버 시장에 엔캐리 청산 시그널이 와 있어요. 예, 뭐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이라 실버가 지금 공급과 수요의 문제도 있지만 공급과 수요의 부족 문제도 있지만 최근 몇 개월 전에 벌써 실버가 상승하기 전에 1대 100이 넘어갔잖아요. 예. 평균치가 지금 1대 70에서 80이었단 말입니다. 105까지 올라갔어요. 그러고 난 이후에 실버가 가감하게 상승했죠. 이게 이제 엔캐리 청산의 시그널이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 골드와 실버의 비율을 확 줄였지 않습니까? 지금 70대 밑으로 69. 몇 프로 안쪽으로 들어왔어요. 68, 67로 들어왔어요. 물론 그 밑에 배경은 공급과 수요 베이스가 있지만 전 세계의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인상을 하기 때문에 가장 약한 고리부터 자금이 빠져나간다. 즉 가장 약한 고리라는 것은 리스크가 큰 이 부분에서 지금 자금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연준에서는 딱 모든 시그널을 봤을 때 지금 엔캐리 타이밍이다 생각하고 지금 발표해놓고 그 뒷날부터 자금을 보강하잖아요. 400억 달러씩 풀잖아요 지금. 자, 그럼 이제 골드 실버는 어떻게 될까?
결과적으로는 골드 실버 쪽으로 안전자산 쪽으로 돈이 몰립니다. 돈을 몰리면서 이제 물론 엔켈이 그 유동성에 대해서 유동성이 커져요. 유동성이 커지면서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일정한 조정을 끝나고 나면 폭등합니다. 폭등할 때 골드가 먼저 오르고 실버가 상승을 하는 지금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골드 시장에 자금을 들어가는 이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 들어가는 게 중요한데 제가 볼 때 실버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아요. 이번에 대체적으로 안전자산 골드에다가 해지 기능을 가지고 있겠는데 그걸로 먼저 들어갔다가 그 들어가서 움직이는 만큼의 실버가 조정하고 난 이후에 실버가 폭등을 하는 그런 지금까지의 엔켈이 청산의 지금 흐름을 보면 그렇게 해가 왔어요. 근데 이번에 조금 틀리라고 저는 봅니다. 환경 자체가 지금 많이 틀리고 이미 실버 시장에 지금 공급이 딸리고 재고가 바닥이라는 것을 이미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이 실버를 완전히 틀어막죠. 지금 예, 밖으로 안 빼죠.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엔켈이 청산 때는 실버에 상당히 큰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겠냐. 예,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우리 환율도 지금 많이 올랐지만 150이 무너지고 뭐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우리가 그 한국 원화하고 일본 엔화하고 지금 커플링으로 해가지고 계속 우리 한국 원화도 올랐죠. 일본 엔화도 지금 이렇게 반등을 했고. 그런데 이건 어쨌든 지금 엔켈이 청산 쪽에 이제 완전히 거의 진입을 했다. 시그널이 한 5가지 정도 되는데 3가지 이상이 지금 시그널이 왔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엔켈이 트레이드는 전체 이 일본의 저렴한 금리의 확대 구간이 있고 그 다음에 균열 구간이 있고 청산 구간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엔켈이 청산 구간을 앞두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가 큰 시장에서부터 자금이 빠져나간다. 자, 골드 실버 시장은 어떻게 되냐? 영향 받습니다. 예, 받고 유동성이 굉장히 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이 몰렸다가 어느 정도 조정이 끝나고 나면 그때 또 골드 실버는 상승할 가능성이 많고 지금 지금 금융 스트레스 미국의 금융 스트레스는 엄청나게 지금 높게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엔켈이 청산의 시그널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제대로 이제 엔켈이 트레이드의 확대 구간, 청산 구간, 중간에 균열 구간 이런 시그널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심화 과정에서 제가 교육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이제 거의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엔켈이 청산 구간이 와 있기 때문에 주말 리포트 제가 항상 그랬죠. 주말 리포트는 꼭 봐라고. 그래서 조금 장기적인 거 이 직접적인 이 원데이 정보가 아니라 1분기 최소한 분기 정도의 정보를 앞에 두고 상황을 분석해서 중요한 정보를 주말 리포트에 올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우리 구독자만 보세요. 구독자. 그냥 뜨내기들은 보지 말고. 예. 특히 우리 회원들은 100% 이제 다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사실 비트코인이 최근 들어 힘을 못 쓰는 이유가 그런 거다. 예. 엔퀘리어 청산 자금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코인 시장 영향을 많이 받을 거고요. 또 신흥 우리는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선진국에 들어섰지만 신흥국들의 이제 기술주 이런 부분에서 엔켈이 자금이 엄청나게 요소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 자금이 이제 일시적으로 빠진다고 봤을 때에 그런 자산 시장은 상당히 큰 이 변동성이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엔켈이 자금 빠져나오면 달러는 약세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그런 내용이 달러가 약세가 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국내 실물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실물 자산은 빠지겠죠. 단기 국채, 단기 채권, 코인, 뭐 개발도상국이나 신흥국들의 뭐 증시 이런 부분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 골드 실버는 오히려 자산이 좀 모여들 가능성이 많다. 변동성이 커진다. 뭐 이 정도만 알아도 상당히 시장에 잘 대응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엔캐리 트레이드는 확대 구간이 있고 중간에 균열 구간이 있고 청산 구간이 있는데, 지금 균열과 청산 그 사이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고, 청산 구간이 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엔캐리 자금이 빠져나가면 청산대가 나가면서 리스크가 큰 시장은 다운이 되고, 안전자산은 오히려 이 자금이 몰릴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깊이 있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번 주는 어쨌든 골드 실버 다 상승했죠. 월요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 어제 마감장까지 봐보면 상당히 상승한 구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대다수가 수익 실현을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실버 같은 경우는 엔캐리가 오더라도 뭐 변동폭은 크겠지만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한번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또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은 금은 비율, 대비 비율이 지금 실버가 많이 올라오면서 그동안에 뭐 예를 들어서 10년, 15년 데이터로 봤을 때 70에서 80인데 지금 70 밑으로 빠졌기 때문에 약간의 좀 부담스러운 부분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전체 실버 시장에 지금 공급과 수요의 어떤 대비를 해보면 아직도 실버는 더 반등할 가능성이 많고, 특히 실버는 이제 산업재로서의 이런 이 수요가 더 폭발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어떤 내용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시장이 더 커질 확률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음 주에도 이제 12월 달이 얼마 안 남았죠. 예. 오늘 13일이니까 12월 달도 이제 절반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달에 2025년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엔캐리나 뭐 이런 청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번 12월 달에 다 몰려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자산 투자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13일 주말 리포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도 모두 파이팅 하셔가지고,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주에 뭐 지금 제가 볼 때는 다음 주에 11월 달에 지금 CPI 지수, 그 다음에 노동지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표가 될 거기 때문에 다음 주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ECB 유럽은행, 그 다음에 영란은행, 이제 그 BOJ 일본은행이 다 금리가 다음 주에 이제 결정이 되고 뭐 그런 부분이 몰려있기 때문에 모두 바짝 정신을 차리고 다음 주도 모두 성투하는 그런 한 주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2025년 12월 13일 주말 리포터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